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미국 조지아에는 여전히 300여 명의 우리 국민이 구금돼 있습니다. 이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지만 여전히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모레 10일 전세기를 띄워서 한국으로 데려오는 게 목표지만 아직 10일 띄울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고 자진 출국일지 불법 추방 형태일지도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불법 체류는 자진 출국해도 한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데 그런 건 해결이 되는 건지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이 모든 과제를 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잠시 후 미국으로 향합니다. 첫 소식 정다은 기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장대책반은 이르면 현지 시각 10일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을 태운 전세기가 미국을 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크스톤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50분 거리에 있는 플로리다주 잭슨빌 공항을 통해 송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전세기는 사흘 뒤인 11일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남은 행정 절차 등 해결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구금자들에 대한 자진 출국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10일 출국 목표 시점까지 빠듯한 상황입니다. 또 전세기 관련한 탑승 수속 등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출국을 해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180일에서 1년 미만 불법 체류를 하고 자진 출국하는 경우엔 3년간, 1년 이상일 경우엔 10년간 등 체류 기간에 따라 재입국 금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불이익 여부를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막판 담판을 위해 오늘 저녁 방미길에 오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저희 조아라 특파원 조지아주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되어 있는 교정시설로 향했습니다. 이 통신이 끊길 정도로 외진 곳인데 상당히 취재진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긴장감이 가득한 현장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돼 있는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디레이 제임스 교정시설. 미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급습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차로 약 2시간가량 떨어져 있었는데 교정시설로 가까워질수록 통신이 끊길 정도로 외진 조지아주 최남단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이곳은 과거 교도소로 쓰였던 곳인데요. 건물 주변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어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시설 주변에 접근하자 직원들은 일제히 나가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You cannot be filming. I'm not giving you any quotes. I'm not saying nothing else. You cannot be on this property. You need to leave. 결국 지역 경찰까지 동원됐고 취재진은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오전 일반인 면회도 제한되면서 가족과 동료들은 구금자를 만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현지 구금자 담당 변호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미 이민세관 단속국에 합법적 체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억울하게 끌려가신 분들의 번호로 증빙 자료 같은 거, 계약서나 장비 선적 서류 같은 거 그런 걸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미 이민세관 단속국도 우리 정부의 영사 면담과 별개로 구금자에 대한 개별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터리 공장 현장은 건설이 전면 중단돼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직원들은 혹시나 불이익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말을 아꼈습니다. Not everything was closed after the ICE deportation race. I'm not allowed to say much. 체포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우리 직원들의 석방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충격이 가라앉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조지아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지금 미국 현지 분위기는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이 합법적으로 근무한 직원들까지 구금돼 있다면서 한국인이 불법 고용자로 낙인이 찍힐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가 현지 상황 취재했습니다. 구금된 협력사 직원 5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현지 변호사 A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합법적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도 상당수라고 강조했습니다. 350명이라고 쳐도 그중에서 적어도 한 60% 이상은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단속 대상에는 자문이나 감독 역할의 매니저급 인력도 많았다며 제한적이지만 이민법상 비원 단기 상용 비자로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지에선 연일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근무하던 한국인들까지 불법 고용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 한국으로 가버리면 300명은 전부 불법으로 고용되신 분이다라는 인식을 남길 수가 있는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구금된 직원 가족들도 노심초사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와 연락이 닿은 한 구금자의 가족은 남편이 귀국편 비행기에 타기 전까지는 모든 게 불안하다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가족들 상당수가 정보 제한으로 구금자의 소식을 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자, 이번 사태는 현지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현지에서 체포된 직원 상당수가 이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 가능한 이스타로 입국한 게 문제가 됐죠. 이 사실 관광 나갈 때 다들 이스타 승인 받고 나가는데요. 최근 들어 이스타 승인을 내줬다가 출국 앞두고 갑자기 취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최근 비자 신청 대행업체에는 이스타 승인을 받았다가 공항에서 취소된 걸 알았다는 고객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에스타가 맨 처음에 가려고 신청을 했는데 이분도 공항에 가니까 캔슬이 돼 있어서 지금 비과를 신청을 한 거죠. 온라인에는 여자친구와 최근 미국 여행을 갔다가 이스타가 취소돼 미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됐다는 남성 관련 글도 올라왔습니다. 과거 이스타로 미국에 오래 체류한 사람들이 취소 타깃이 되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스타로 장기 출장을 미국에 다녀왔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일하고 왔다고 간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 일방적으로 취소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스타 승인을 받았는데도 미국 입국 심사에서 취업 목적으로 노골적으로 의심받기도 합니다. 저한테 막 좀 욕설을 하시기도 하고 저도 너무 황당하고 너무 사람 범죄자 취급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올해 상반기 우리 국민이 이스타 발급 후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는 106건으로 지난해 1년치 거부 건수에 필적합니다. 신고 안 된 입국 거부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거란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이 발칵 뒤집힌 상황인 걸 트럼프 미 대통령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지아주에서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과 좋은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일까요? 김용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인 직원 단속과 관련해 한미 관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You know, we just made a trade deal. 그러면서 이번 단속이 정당한 조치였고 외국 기업은 미국의 이민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우리 측의 요구 사항을 제시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틀 전 한국인 근로자를 불법 체류자로 규정하고 이민 당국의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했는데 사실상 이를 반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So I'm going to look at that. It's a very interesting situation that took place in Georgia. I'm going to look at it because I understand exactly what they're saying.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배터리 전문 인력을 불러 미국인 교육을 요구하는 트럼프식 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국경 차로도 단속 강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do more worksite enforcement operatives because number one, it's a crime to enter this country illegally. Number two, it's a crime to knowingly hire an illegal alien. 외신들도 이번 사태를 잇따라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구금자 변호사를 인용해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향하기 전 국회 회의에 출석을 했는데요. 700조 원이나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으면 문제없도록 비자는 받아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야당 질타가 나왔습니다. 자, 야당은 이 문제 해결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질 않는다고, 또 여당은 전 정권 탓을 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뭘 했냐고 공세했습니다. 주무시고 있는 대통령을 깨워서라도 긴급 NSC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와 준하는 긴급 회의를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300이 넘는 사람이 잡혀갔는데 그냥 편하게 주무신다고요? 외교부에서 필요한 브리핑을 신속하게 그리고 계속 해왔음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하고 700조를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것이 대통령이죠. 우리가 700조 정도를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비자라도 사실은 받아냈어야 되지 않았나. 반대로 여당 의원들은 전 정부 탓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아주 안이함과 대미 굴종적 자세에서 출발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다루지 않았고 또 문재인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다루지 않았던 지금이라도 정말 챙겨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 들고요. 논의 준비하고 가시는 겁니까? 네,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구금이 특검의 미군 기지 압수수색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질문에 조현 장관은 전혀 관련 없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혜입니다. 네, 안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유진 차장 나와 있습니다. 계속 따져봐야 할 것 같은 게 전세기를 띄워서 데려온다고는 하는데 이게 뭔가 아직 확실해 보이진 않아요. 언제 데려온다는 거예요? 빠르면 10일 내일 모레죠. 서울에서 전세기를 보낸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이르면 11일 귀국시키는 목표입니다. 현재 구금된 300여 명 중에서 약 250명에 대한 영사 면담이 끝났습니다. 이제 미국 시간으로 날이 밝으면 나머지 인원에 대한 면담을 마치고 귀국 의사를 밝힌 분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현지 소식통에게 물어보니까요. 구금자들이 체포 당시에 갖고 있던 비자 종류를 비롯해서 각자 사정이 다 다른 걸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데려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현지는 아주 불확실성이 크다고 하는데 뭔가 일단락되는 게 아닌가 보죠. 여전히 대혼란 상황입니다. 현지 변호사들 그리고 구금자 본인 가족들 이야기까지 들어보니까요. 이번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다가 붙잡힌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단속국이 급습했을 때 여권이나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지 못한 건데요.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 남아서 자신이 합법적인 체류자라는 점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구금된 직원 가족들도 저희가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귀국편 전세기가 뜨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한인 사회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업이 공장을 짓고 지역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신감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어쨌건 그래도 안전하게 귀국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또 귀국해도 끝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이게 다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기 이릅니다. 이들이 미국에 다시 가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가 B1이라고 불리는 단기 상용 비자 또는 이스타로 알려진 전자여행 허가를 갖고 있었다고 하죠. 특히 이스타의 경우는 미국 내에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위반한 거라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자진 출국하는 형태로 우리 국민을 데려온다고 하는데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불법 체류를 했다는 사실 그 자체와 그 기간이 이민국 시스템에 남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012년부터 우리가 미국에 요구해오고 있는 한국인 전문 인력 별도 비자, 이 문제도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잠시 후에 미국으로 출국해서 이런 내용들을 협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협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스타라는 게 보통 쉽게 좀 발급받을 수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가 지금 거부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타는 미국이 최대 90일까지 단기 관광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 비자 신청을 면제해주고 발급합니다. 이건 비자가 아니라서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대체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기조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이 이스타 심사를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속내가요. 지금 아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봐도 한국과 좋은 관계다 하면서도 또 이민법 지켜야 한다. 뭡니까 속내가?
미국 우선주의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 사태로 숙련된 외국 인력이 미국에 오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했죠.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얘기 같지만 한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가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설비 제조 같은 한국이 잘하는 기술을 미국에 이전을 해주게 되는 거죠. 아직 한미 관세 협상이 세부적으로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추가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이 또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서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입장을 각인시켰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참 정말 살얼음 판이네요. 네, 한기자 김유진 차장이었습니다.